저는 오늘 1시간의 토론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희경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49분이 참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간을 잘 지켜서 좀 의미 있는 그런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먼저 패널 토론에 참가해 주신 분들을 제가 소개해 올리고 다음 디렉션을 드리겠습니다. 황준성 우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님 한번 마이크 켜고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교육개발원 황준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대권 명지대학교 교수님.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박대곤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예, 거꾸로 했네요. 음소거 해제하고 해야 되는데. 한국해양대학교의 김용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기용 고려대학교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정 교수님. 네. 이렇게 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거나 하면 사자로부터 지적받습니다. 네. 어디 계세요? 음소거가 이렇게 돼 있었네요. 네, 고려대학교 변기용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네 분의 마이크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상 두 분의 발제를 다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안점을 보게 되면 강대중 교수님께서는 크게 초정권적 기구가 필요하다 하시면서 기구의 필요성을 아주 레셔넬을 5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역할에서부터 위상 여러 가지 설계 시의 쟁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안선혜 교수님께서는 벌써 제목에서 보셨듯이 이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다. 굉장히 강경하게 조목조목해서 이 필요성이나 목적이나 구성과 임기, 소관 사무 또 기타 문제들이 왜 반민주적이고 이게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네 분께서는 시간을 6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분 동안 5분에 벨이 울리고 나갈 수 있는 시간 1분을 더 드리고요. 더 계속 지속하시면 바로 마이크에 음소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황준성 교수님 먼저 5분간 주안점 중심으로 발표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첫 번째 토론하게 된 한국교육개발원 황준성입니다. 발제 원고들 잘 들었고요. 사실은 토론문을 쓸 때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발제문은 2개지만 사실상 유기용 의원 발의안까지 하면 3가지를 좀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토론문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지 고민을 하다가 간단하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 몇 개 던지고 나오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토론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토론자의 위험한 단상들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위험한이라고 하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밀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뭔가 수렴해 나가야 되는데 자칫 한번 제가 또 하나 확산하는 그런 생각을 던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위험한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예, 2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해소되었는가? 예,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등 해가지고 행정 중심의 과도한 관료주의 극복까지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돼가지고 이러한 전환 필요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현 시점에서 이러한 요구는 해소되었는가에 대한 어떤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해소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그냥 안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논의의 핵심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독립적 국가교육위원회만 하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퀘스천 마크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던져지고 가고 싶은 얘기는 반드시 이것만은 아니지만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강력한 수단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전제로 하고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주의라는 타이틀 하에 3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신화인가? 주요 교육정책 결정은 반드시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정치적 결단만으로 가능한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장은 반민주적 발상으로 불가능한가? 이러한 질문을 해봤을 때 저 역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보면 신화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어떠한 가치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즉,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이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될 그런 지표는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 결코 반민주적이라는 이름하에서 약간 우리가 낮게 볼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관련돼 가지고 내린 어떤 결정문에 대해서 일부를 요약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둘러싸고 특히 교육감 선출과 관련돼 가지고 민주주의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냐라는 가치를 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헌법상 이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부분이거든요. 결정 자체는 뭐 지방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요구만을 절대시하는 것은 안 되고 뭐 지방자치, 교육의 자주라고 하는 모든 가치들을 골고루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측면인데요. 그러한 결정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던지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본안 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부분입니다. 밑줄 쳐놨는데요.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는 그 작용 영역, 즉 공권력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구현 방법이 상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주권, 민주주의 요청도 문화적 권력이라고 하는 국가교육권의 특성을 말미암아 정치 부분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영역에 따라서는 다른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돼 가지고 쟁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 중에 하나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에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가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누가 무엇을 매개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즉 강대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국회 제정 법률 근거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논의들이 가능하고 다양한 법적 지위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이 이런 지위를 부여한다면 우리가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를 교육적 측면에선 제한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관련돼서도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어렵네요. 시간 지키는 거. 예, 교육부의 위상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도 교육부의 위상을 행정각부로 유지해야 되느냐, 처청으로 낮춰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지만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국가교육위원회 필요성 부분이 충족된다면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로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예, 나머지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도 교육계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또 위원회 임기는 짧게 해야 되냐, 길게 해야 되냐,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타의 단상들을 해가지고 결론 부분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마지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면 과연 이것을 한국적 교육 거버넌스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서 정착시키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한 과도기적 기구로 말대로 필요성 부분이 해결되면 이걸 다시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거는 뒤에 많은 분들께서도 얘기하시다시피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입법부와 사법부에 있어서의 교육적인 기능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측면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어떤 대안은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뭔가 지금쯤에선 수렴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황준성 박사님 거의 막 목이 쉬시도록 이 연사 정말 왜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지금 사회적 요구가 있는데 아직 그 필요성이 있는데 작은 것들은 우리가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원론적인 것과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요약드렸습니다. 다음 박대건 교수님을 모시겠고요. 박대건 교수님께서도 5분 벨이 울리면 추가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박대곤입니다. 이거 띄워주시나요?
아니, 제가 네, 띄워주시는구나. 지금 떴습니다. 예. 예. 앞에 두 분 발제자 말씀 잘 들었고, 황준성 박사님, 예,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토론을 하는 거가 제가 할 때 여쭤봤는데 이것도 무슨 편의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중간자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 혹시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되게 하여튼 약간 기스만 내려고 그래도 반대하는 거 아니냐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제 전제 조건은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토론에 참여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발제문에서 황준성 박사님이 들어가 있는 황준성, 박균열, 김규식 이 세 분의 연구를 어떻게 보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제기 배경으로 이제 다루셨어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5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전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건 그냥 우리 교육계의 현안이고 교육계가 풀어야 될 문제지 이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의 필요성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풀까, 어떻게 잘해볼까, 현행의 제도, 또 사람의 자발성,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뭐를 할까, 어떻게 잘해볼까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제도, 새로운 기구, 새로운 법안, 이런 거를 만들어서 풀어보려는, 예를 들어서 전에 교원대 김영 교수님이 이거를 무슨 개혁 법정주의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과연 그러면 새로운 기구가 생기면 풀릴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선뜻 답하기가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내려주시면요. 모든 정책에는 일관성이나 안정성이 필요하고 때로는 변화나 반응도 필요합니다. 다른 분야의 정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논리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료, 복지, 산업, 경제, 문화 다른 부분은 이런 위원회가 안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필요성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기관의 설립으로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참여자들의 노력과에 의해서 달성 가능한 가치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제출한 논문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어떤 연원에 의제가 됐는가인데, 그거 보는 49년 교육법부터 60년에 무슨 3.15 부정선거 이런 정신들이 일어나서 63년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의 어떻게 보면 헌법적 가치가 이제 반영이 되었고 이 노력이 지금까지도 쭉 이렇게 일관되게 되어 오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역사인데 제도와 기구 하나 더 만든다고 이게 생길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갈등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장관급 기구를 만든다? 글쎄요, 이거를 교육계 안에서는 바랄지 모르지만 한 발짝만 바깥으로 나가면 이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학교 자율성을 개선한다. 그럼 그 교육 현장에 대한 규제를 줄이려면 관료 숫자도 줄여야 되고 법도 줄여야 되고 하는 일이지 장관급 기구를 새로 하나 얻는다. 기구가 생기는 학교 자율성이 개선이 되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육감 직선제가 된 다음부터 일선 학교에서는 멀리 있던 시어머니는 괜찮았는데 가까이 시어머니가 시누이가 하나 더 생기니까 이거 정말 힘들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구로서 제도로서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개선시킨다? 이거는 좀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5번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선혜 교수님도 제시를 해줬지만 좀 넘겨주시면요. 강대중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 될 거를 굳이 이렇게 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 통제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환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시민 통제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의회를 의한 통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나
이 교육의 정치적 네, 중립성이란 말, 교수님 예, 말씀 중 죄송한데 1분 내에 마무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의회 통제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직접 시민 통제는 되게 위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적 권력의 입김이 없는 관료 체제는 기대하기도 힘든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뒤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맨 뒤로 좀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안에 법안이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 상반기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고 바로 대통령 선거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치의 계절이 시작되는데 과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사회적 관심과 논의에 오르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그냥 힘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대선 공약에 내놓고 조금 더 검토된 완성된 안을 내놓고 새 정부가 출범할 때 그 국가교육위원회도 힘을 받아서 출범을 하게 좀 스케줄을 조정하는 현실적 고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 관련 정책을 검토할 때 과거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이나 김대중 정부의 국가인적자원 개발 계획을 좀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계획은 교육을 중심에 둔 사회경제 정책이었고 그래서 많은 다른 부처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의 국가교육위원회는 너무 이 교육계 내부의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점을 좀 고려를 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라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비판이라는 게 이걸 뭐 발목을 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연 이 문제를 5가지 그런 아까 필요가 있었는데 이걸 충족하는데 꼭 이 새로운 기구라야만 하는가 그리고 실현 가능한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네,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3번째로는 김용일 교수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래 섭외를 받을 때는 7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좌장께서 5분이라 하시니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그러니까 5분 안에 무조건 끝냅니다. 이 좋은 가을날 이 복잡한 문제를 또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2000년 초부터 이 작업을 좀 계속 해왔고 지금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제 토론문은 47쪽부터인데 지금 올려주시네요. 근데 제 토론문의 제목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토론 원고를 다 쓰고 그 때늦은 논의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생뚱맞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요.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하고 이런 기구를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늦은 이유는 2가지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의지가 없었다. 근데 의지가 없는 것보다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기구의 속성 자체를. 이게 어떻게 해야 이런 기구가 가능할지. 그러니까 이런 기구는 지금 강대중 교수가 발제를 열심히 해주셨지만 제도의 컨텐츠, 내용도 중요하지만 입법 전략을 중심으로 한 실현 경로에 대한 그 지점을 확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단계론을 이렇게 펼쳤죠. 그러니까 이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설치를 하고 국가교육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넘어간다. 근데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라고 한 거지요. 여하튼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얘기가 왜 되었는가 이런 궁금증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궁금증은 우리 안선혜 회장,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의 발언, 아까 모두 발언을 통해 조금 해소는 됐어요. 아마 안 회장께서 KD와 같이 이런 것들을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 늦든 말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정이나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늦었어도 학교에서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학계 차원의 논의가 지금 적절하냐 하는 것도 저는 좀 의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강대중 교수 발표에 보면은 2012년 제가 연구 책임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에 주목하시는데 이 연구는 사실 국가교육연구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건 2000년대 초반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2002년부터 이제 본격화됐는데요. 그 이후에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대통령 선거가 지나간 다음에 교육학계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여러 연구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좀 실망스럽게도 백화제 방식이에요. 이 제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너무나 다양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수준에 맞는 제도 설계만 난무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한 발짝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 얘기를 또 하자니 좀 그런 소외가 듭니다. 다만 이제 강대중 교수 발표 관련해서는 황준성 교수 박사팀이 연구는요. 결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의 한 축만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초정권적 그 교육정책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막 질겁을 하는 안선혜 교수의 비판이 제기되는 것처럼 교육정책의 일관성, 안정성 이것만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국가교육위원회 유사논의가 제기된 그 출발점의 핵심은요. 한국교총이 이제 그런 입장을 취했지만 다른 한쪽은 교육부 개혁이라는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과제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볼 때 우리가 교육부 개혁에서 교육부가 당시 가지고 있었던 정책 독점 또 행정 전횡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해소해보자 하나 아주 절박한 요구에서 나온 부분을 최근의 논의에서 완전히 사상시켰다. 그래서 이 문제가 거의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된 데는 국가교육회의도 그렇고 이 논의에 최근에 참여하는 학계에 계신 분들이 절실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왜 의제화됐는가, 학문적으로 왜 지금 이게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유감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제 토론 51쪽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토론문으로 좀 대신해 주시고요. 이 토론회 임하면서 떠오른 생각 몇 가지 하고서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왜 아까 제가 늦었다라고 하냐면 이건 대통령 의제입니다. 프레지던셜 아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셔서 야당이 이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야당을 다독거리면서 야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이런 비전을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이런 정부안을 같이 성안을 해서 정부안으로 같이 입법하자. 그리고 앞으로 교육 문제는 좀 여러 가지 이런 면에 좀 맡겨두고 여유를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자.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가야 할 의지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실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지. 근데 뭐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다수당의 어떤 해서 통과시킨다? 이건 불가능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여러 가지 가늠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서 그래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네, 교수님 30초 안에 랩업 부탁드립니다. 다 됐어요, 시간이?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끝내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 김용희 교수님 평소에 너무 존경해서 기에 눌려가지고 아까 5분 됐는데 자발적으로 미안해요. 제가 타이머를 틀어놓고 시간을 안 보고 지금 했네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교수님의 뭐 핵심 주안점은 시기였다. 시기가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정치적으로나 혹은 교육적 논의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역할에 대해서 일부만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기영 교수님 모셔서 또 5분간 말씀 듣겠습니다. 5분입니까? 6분입니까? 5분 종이 울리고 다시 추가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좀 해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 공유돼 있으면 그러면 본부 측에서는 이 공유 풀어주시고 변기 교수님께서 직접 공유해 주시죠. 네, 공유가 됐죠. 네, 네, 보입니다. 네, 방금 이제 이 김용일 교수님께서 이런 논의가 이제 교육의 일관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교육부 개혁이라는 시대적 여망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요. 시대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김용일 교수님이 2004년에 참여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실 때의 상황. 지금 한 15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 사회의 여건이 어떻게 됐느냐. 특히 이제 지난 정부 이 최순실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는 이 군부 독재 시대에 그러니까 독재 정권과 결합된 관료 권력이 굉장히 컸다고 한다면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관료 권력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정치 권력,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설익은 이 정치 권력의 이해관계, 때로는 최순실 사태에서 보면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도 관료가 쉽게 휘둘린다는 현상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일반화된 것 같아. 아까 박대건 교수가 민주적 통제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회를 이렇게 통해서 하는데 시민 권력에 대한 너무 지나치는 환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치 권력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국회와 더불어 직업 공무원제와 상권 분립 제도를 둔 이유는 권력이 부당한 정치 권력을 적절하게 통제해 줄 수 없으면 최근에 보더라도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실제로 정치 권력을 현장에서 통제하는 건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민 권력은 통제의 시점과 내용의 적절성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교육부가 이 논의에서 빠진 것은 교육부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왜 그런 행태를 보이는가에 대한 보다 포괄적 분석이 상당히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 먼저 이야기하고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두 분 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들은 사상되고 어떻게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우리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을 보면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이념 대립과 행정의 정치 권력의 예속성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행정 권력은 뭐 아무런 견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박남기 교수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약이라는 것들은 패거리 사고를 가지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표 51대 49의 논리에 따라서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정책에 대한 이 허락까지 해준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설익은 아이디어가 도입됨으로써 많은 실패를 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의학전문대학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강사법 제정, 국사 국정교과서, 이번 정부 공영형 사립대 이런 것들이 많은 혼란만 초래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두 번째, 정권 임기 내 가시적 성과 창출에 연연하는 정치권. 이거는 대통령이나 교육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실세부처와 열세부처와의 권력관계. 타당성이 없어도 굴러갈 수밖에 없는 영혼 없는 공무원.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업공무원제가 돼 있어서 고위공무원단이 돼 있어서 당장 청와대에서 이제 인사 개입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개방형 공론화 과정과 합리적 토론 문화의 부재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는 것들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 원인은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거는 공동체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은 무조건 틀리고 잘못됐다,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라는 틀짓기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틀짓기 사고방식이 폐쇄적, 유계적 의사소통 방식과 결합되면 이해는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네, 해법은 1분 내 랩업 부탁드립니다. 해법은 정치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 관료와 정치 권력 간의 건전한 통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제자에게 던지는 질문. 한교중 교수님은 문제되어 왔던 정치 과잉을 극복할 수 있는 유형 수단이 될 수 있을까? 국가 추천권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셨는데 제가 드릴 질문들은 현재 국가교육회의 보면 진보 진영 인사 숫자가 압도적인 걸로 봅니다. 뭐 공수처도 보면 그런데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과연 이러한 위원 구성의 편향성이 해소될 수 있을까? 저는 뭐 별로 매우 회의적인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면 개편하기보다는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는 모함적 기제로 방향을 잡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드리고요. 안선혜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자고 그러는데 유지하면 기존에 있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문제고요. 세 번째는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 부처나 국회 권력의 간섭이 매우 심합니다. 지난번에 프라임 사업을 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역할은 무엇이며 국가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 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황준성 박사님께서만 이제 그래도 여전히 요구가 있고 하니까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해서 우리가 논의를 진전시켜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조금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토론해 주셨고 박대권, 김영일, 변기현 교수님께서는 각자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이것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이나 혹은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것들을 던져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론 저희가 시간이 24분 남았는데요. 그리고 변기훈 교수님은 또 두 가지 각각 발제자에게 이제 질문까지 해주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보다는 지금 49명 참여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각종 학문 후속세들도 계시고 또 학자들도 계시고 또 미디어에서도 오셨고 해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먼저 던져주시고 그걸 제가 종합한 후에 이제 다시 마지막 마무리 발언처럼 해서 답변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